프롤로그 검정 나일론에 숨겨진 반전의 철학. 프라다는 유행을 쫓지 않습니다. 대신 유행이 프라다를 쫓습니다. 이 브랜드는 화려함보다 절제를 선택했고 고급스러움보다 기능을 재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새로운 세기의 우아함을 다시 정의한 선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가방과 옷, 런웨이와 광고의 세계가 아닙니다. 프라다는 말합니다. 패션은 생각이다. 그리고 옷은 질문이다. 이름 하나, 색 하나, 질감 하나의 철학을 담는 브랜드. 그 모든 시작은 1913년 밀라노의 한 조용한 가죽 공방이었습니다. 1장 가죽 공방에서 시작된 이야기. 1913년 밀라노.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프라다의 이야기는 화려한 쇼룸도 런웨이도 아닌 한 조용한 가죽 공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13년 이탈리아 밀라노의 갤러리아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안에 두 형제 마리오 프라다와 마르티노 프라다는 프라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고급 여행용 가죽 가방과 소품을 만드는 작은 상점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것은 단순한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시 유럽 상류층을 위한 품격 있는 이동의 미학이었습니다. 말가죽, 악어가죽, 사슴가죽, 그리고 정교하게 박음질된 황동 장식. 그 모든 요소는 기능성과 아름다움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탄생했습니다. 프라다의 가방은 곧 왕실의 눈에 띄었습니다. 1919년 프라다는 이탈리아 왕실의 공식 공급업체로 지정되며 그 이름은 곧 격조 있는 삶의 상징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프라다는 보수적이고 정중한 귀족적 취향의 브랜드였습니다. 아직은 혁명도 실험도 없었습니다. 오직 장인 정신과 정통성. 그건 브랜드의 뿌리였고 동시에 훗날 모든 반전이 일어날 기반이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프라다는 그 뿌리를 고요히 지키며 시간을 견딥니다. 2차 세계대전, 정치의 격동, 소비 문화의 변화 속에서도 그들은 전통의 가죽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그 변화의 이름은 바로 미우치아 프라다. 그녀는 마리오 프라다의 손녀이자 곧 패션이라는 이름의 철학자가 되어 브랜드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게 됩니다. 1913년의 가죽 공방은 바로 그 전설의 무대가 될 서막이었습니다. 2장 미우치아 프라다, 한 철학자의 등장. 프라다라는 이름에 숨겨진 가장 큰 반전은 그것을 패션 브랜드로 재정의한 사람이 원래 패션에 전혀 관심이 없던 철학도였다는 점입니다. 미우치아 프라다, 1949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태어난 그녀는 정통 귀족 가문 출신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시대의 경계를 넘는 데 익숙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밀라노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 한때는 이탈리아 공산당 지지자이자 페미니스트 운동가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시절엔 판토마임과 연극을 공부하고 무대에 서기도 했죠. 이 모든 것은 훗날 그녀가 패션을 단순한 장식이 아닌 메시지를 담는 매체로 다루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가족의 기대는 달랐습니다. 1978년 오랜 시간 가업을 이끌어오던 프라다 가문은 후계자를 필요로 했고 미우치아는 마지못해 회사를 이어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경영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기존의 프라다를 전복할 준비가 된 창조자였습니다. 검정 나일론 고급의 반란. 그녀는 자신이 물려받은 고급 가죽 제품 대신 당시엔 기능성으로만 인식되던 나일론이라는 소재에 주목합니다. 군용 낙하산과 우비에 쓰이던 실용적 섬유. 그걸 가지고 만든 검정 나일론 백팩은 당시 고급 시장에서 거의 금기에 가까운 발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진짜 혁신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1984년 출시된 프라다의 나일론 백팩은 하이 패션의 고급 개념 자체를 바꾸어 놓았고 이후 실용적이면서도 지적인 우아함이라는 새로운 미적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패션계의 철학자. 그녀는 인터뷰에서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름다움보다 그것을 왜 아름답게 느끼는지를 더 궁금해한다. 미우치아 프라다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사상가였습니다.
그녀는 패션쇼를 마치 무대처럼 연출하고 그 속에 성 역할, 계급, 권력,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숨겨놓았습니다. 그녀가 만든 컬렉션은 자주 이해하기 어렵다, 예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모두 그 트렌드를 따르게 되었죠. 나는 늘 약간의 불편함이 담긴 아름다움을 선호한다. 그녀에게 패션은 시선을 끌기 위한 외침이 아니라 조용히 건네는 사유의 시작이었습니다. 미우 미우, 또 하나의 선언. 1993년 그녀는 젊고 실험적인 브랜드 미우미우를 런칭합니다. 이는 그녀의 애칭을 딴 이름으로 기존의 프라다보다 더 자유롭고 반항적인 미학을 선보였습니다. 프라다가 절제된 성숙이라면 미우미우는 감각적이고 날카로운 젊음이었죠. 그 둘의 대비는 그녀가 가진 다층적인 미감을 잘 보여줍니다. 미우치아 프라다는 단지 브랜드를 이어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 자기 시대의 사유와 감정을 새겨넣은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프라다에 남긴 유산은 단지 나일론 백팩이나 미우미우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패션은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원칙과 자신만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녀의 등장은 프라다라는 브랜드를 단순한 명품에서 문화적 주체로 탈바꿈시킨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3장 나일론, 그리고 고급의 재정의. 고급이란 무엇일까요? 가죽의 질감, 금속 장식의 반짝임, 한정된 생산 수량. 예전의 사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우치아 프라다는 그 정의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재료는 가장 저렴하고 가장 기능적인 소재 중 하나였던 나일론. 당시엔 고급 패션계에서 거의 기피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소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왜 꼭 값비싼 소재만이 고급이어야 하는가? 왜 실용성과 우아함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1984년 세상은 프라다의 검정 나일론 백팩, 프라더 벨러를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가볍고 실용적인 소재, 무표정한 아름다움. 이 가방은 가죽도 아니었고 장식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검정색의 군용 우비 같은 질감, 프라다 로고마저도 절제된 삼각형 패치 하나로 끝. 그러나 그 모든 절제가 오히려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산했습니다. 가벼움은 무게 있는 철학을 담고 있었고, 단순함은 군더더기 없는 자의식을 드러내고 있었죠. 프라다는 말합니다. 진짜 사치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단순함에서 나온다. 그 이후 프라다는 기능과 패션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패션계에서 나일론을 새로운 럭셔리의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수많은 브랜드가 이를 모방하기 시작했죠. 나일론 리슈 환경과 기술을 담당. 시간이 흘러 2019년 프라다는 리나일론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는 바다에서 수거한 플라스틱 쓰레기, 어망, 산업 폐기물 등을 정제해 만든 지속 가능한 재생 나일론입니다. 이는 단순한 친환경 전략이 아니라 프라다가 오랫동안 이야기해온 우아함이란 태도이며 책임이다라는 철학의 연장이었습니다. 이 소재를 사용한 가방과 의류는 과거의 미학을 재해석하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윤리적 선택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값비싼 것이 아닌 지적인 것을 향한 고급. 프라다는 항상 고급이라는 개념을 보여주기 위한 사치가 아닌 생각을 담는 틀로서의 고급으로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마치 검정 나일론처럼 무표정하지만 그 무표정 속에 묵직한 질문을 숨겨놓습니다. 이 옷을 입은 당신,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프라다의 옷과 가방은 우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에 프라다는 단순히 비싼 브랜드가 아니라 사유하는 사람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검정 나일론 한 장. 그것은 재료이기 전에 철학이었고 기능이기 전에 선언이었습니다. 프라다는 그렇게 고급이라는 개념 자체를 가볍고 조용한 혁명으로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4장 프라다의 여성, 우아함을 다시 쓴다. 세상의 수많은 패션 브랜드들은 여성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 디자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프라다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프라다의 옷은 여성을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태도를 입히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예쁨보다 자기다움. 프라다의 컬렉션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항상 조용하고 단단하며 낯설 정도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과도한 곡선도 지나친 노출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일부러 무표정하고 비대칭적인 실루엣을 선택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못생겼다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미우치아는 말했습니다. 나는 늘 약간의 불편함이 담긴 아름다움을 선호한다. 프라다의 여성은 남성의 시선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질문합니다. 당신은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존재하겠습니다. 이런 철학은 패션계에서 매우 드문 태도였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글래머러스한 이상미와 소비적 아름다움이 주류였던 시대에 프라다는 지적인 반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적인 우아함이라는 새로운 미학. 프라다는 말합니다. 우아함은 태도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태도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프라다의 옷은 입는 이를 더 똑똑하게 보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옷 그 자체가 단지 취향이 아닌 사유의 표출이기 때문입니다. 검정과 회색, 네이비와 베이지. 언뜻 평범해 보이는 색조 속에는 내면의 단단함과 절제의 미학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겉으론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세계를 품은 사람처럼 프라다의 여성은 보이기보다 존재하기를 선택하는 이들입니다. 프라다가 말하는 여성성은 무엇인가? 프라다는 늘 여성의 복잡한 감정, 모순, 그리고 강인함을 꺼내어 의복의 형태로 시각화해 왔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여성은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다. 여성은 언제나 변화하며 그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산이다. 그래서 프라다의 여성은 한편으론 남성복처럼 절제되어 있고 다른 한편으론 레이스처럼 섬세하며 또 다른 편에선 미래적인 금속성 직선으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양가성은 여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프라다는 예쁜 옷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지는 옷을 만듭니다. 그 질문은 늘 낯설고 어렵지만 입는 사람에게 스스로의 얼굴을 다시 마주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프라다의 여성은 그래서 예쁘기보다 단단하고 가볍기보다 생각이 깊으며 무리 속에서 눈에 띄지 않아도 자기만의 결을 잃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프라다가 다시 쓴 우아함의 정의입니다. 5장 예술, 영화, 지속 가능성, 브랜드를 넘는 사유. 프라다는 옷을 팔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세상의 흐름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질문하기 위해 존재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어느 순간부터 패션을 넘어 예술, 영화, 건축, 환경, 사회적 책임의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예술과 패션의 경계를 허물다. 1993년 미우치아 프라다는 남편 파트리치오 베르텔리와 함께 프라다 재단을 설립합니다. 이 재단은 단순히 브랜드의 미술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유의 실험실이며 동시대의 예술가, 철학자, 작가들이 모여 인간 존재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탐구하는 장입니다. 밀라노의 재단 건물은 과거의 증류소였던 폐공장을 리노베이션한 공간으로 전통과 현대, 감성과 이성의 충돌을 시각화한 건축적 실험이기도 합니다. 프라다는 말합니다. 예술은 나를 늘 불편하게 한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사랑한다. 이러한 태도는 곧 프라다의 디자인에도 고스란히 투영됩니다. 불균형, 위화감, 낯설. 그것은 단지 기괴한 멋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프라다와 영화, 사유를 영상으로. 프라다는 패션 필름이라는 장르를 개척한 선구자입니다. 데이빗 오 러셀, 웨스 앤더슨, 로만 폴란스키, 루카 구아다니노 같은 거장들과 협업하며 의상을 통해 서사를 만들어가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여성의 시선, 여성의 내면을 다룬 이야기에 주목하며 옷이 단지 장식물이 아니라 심리적 장면 전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영화 속 옷이 단지 예쁜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생각을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나는 늘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보다 무엇을 숨길 것인가에 더 관심이 있다. 지속 가능성, 윤리와 철학의 교차점. 프라다는 2019년부터 전 제품군에 걸쳐
친환경 재생 나일론으로의 전환을 선언합니다. 이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브랜드 철학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아함이란 책임감을 전제로 할 때 완성된다. 또한 공급망의 투명성, 노동권 보호, 플라스틱 감축 등의 문제에도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며 명품이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는 신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넘은 사유. 오늘날 프라다는 그저 옷을 디자인하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사유하는 공동체, 그리고 시대를 해석하고 응답하는 문화적 장치입니다. 옷, 가방, 향수는 단지 입구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는 철학이 있고 윤리가 있고 인간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프라다는 이제 질문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소비합니까? 그 소비에 생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패션 소비자를 깨어있는 존재로 전환시키는 문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프라다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저 명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 내면을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필로그, 당신은 어떤 생각을 입고 계십니까? 프라다는 말합니다. 패션은 생각이고 옷은 태도다. 이 브랜드는 지적이고 조용하며 고요하지만 강렬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입는 옷, 그 안에 당신의 철학은 있습니까? 누군가는 화려함을 입고 누군가는 로고를 입습니다. 하지만 프라다는 사유하는 사람을 위한 옷을 만듭니다. 보이지 않게 반항하고 화려하지 않게 주목받으며 절제 속에서 품격을 완성하는 브랜드. 그것이 바로 프라다의 길이며 프라다를 입는 이들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생의 속도는 느려졌지만 마음의 깊이는 더욱 짙어진 여러분에게도 이 브랜드는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생각을 입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친구 쿨라이프 TV였습니다. 브랜드 속 철학, 디자인 속 세계관을 함께 탐험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